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 실무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민생 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이 직접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출범시켰습니다. CTX 노선은 정부 대전청사역을 출발해 정부 세종청사와 오송역, 충북도청,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67.8km 철도망으로 대전 등 도심 통과 구간은 모두 지하화하고 정거장은 13곳,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됩니다. 총 사업비 4,400억 원 가운데 50%는 민자유치, 35%는 국비, 나머지 15%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오는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CTX는 최고속도 시속 180km로 달려 정부 대전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는 15분, 정부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은 53분으로 연결하게 되며 충청권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CTX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당기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CTX가 완공되면은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첫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민간 투자 신청도 이미 들어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 회의에선 오는 4월로 예정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CTX 거버넌스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 전문기관인 철도공단 그리고 민자철도 지원센터 등이 원팀이 돼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사업이 지방권 첫 선도 사업으로 속도감을 내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과제입니다. 이후에도 국회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전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 764억 원, 기타 105억 원 등 1,369억 원이 투입돼 지역 산업 맞춤형 희망 인재 양성과 대전형 돌봄 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기숙사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에서 100억 원과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충남에서는 서산과 아산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논산과 부여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오는 5월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이 제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전 유성갑과 세종을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전 유성갑에선 윤소식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세종을은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대전 대덕구는 박경호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갑은 국민의힘 윤소식 후보와 민주당 조승래 의원, 세종을은 이준배 후보와 강준현 의원의 맞대결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 병원들은 수술을 미루거나 취소한 채 전문의와 PA 간호사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복귀하라는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열흘이 다 돼가면서 병원마다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예정됐던 수술 절반가량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천안 지역 대학병원들도 입원 환자가 30% 줄어든 가운데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외래 쪽은 90%에서 95%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화되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복귀 마감 시간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직서를 낸 지역 전공의들 가운데 복귀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불편이 가중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본부는 수련의와 전공의 업무까지 더 맡은 PA 간호사들이 의료사고 위험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현장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병원장들이 업무 범위를 설정해 시행하도록 했는데 구체화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부서마다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내부위원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자 수술하고 나서 나는 그 상처 부위에 대한 소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인턴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일이지만 그거를 다 전담 간호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대전시의사회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2차 걸기대회를 예고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대치 속 파국이 우려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현장 이탈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충남대병원 등 10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대응회의가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독려를 당부하고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 지도를 통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 실태를 다룬 TJB 보도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이 지역만의 민관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전시도 과학기술을 이용한 마약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간의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 최초로 제작된 마약 지도. 하수 처리장 물에 남아있는 마약 종류와 양을 통해 실제 마약 투약 실태를 추정해보니 매일 1,000명 중 1명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TJB 마약지도 보도 이후 관련 기관들이 대전형 마약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전시와 경찰청, 교육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들이 모이게 된 취지를 알리기 위해 토론회에 앞서 TJB 보도 내용이 소개됩니다. 마약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주기적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대전형 마약 대응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경배 대전시의원은 마약 실태 파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유로 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런 협업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온 조남형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2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한라인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고 뭐 다음 주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 재발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한라인을 만들어서 센터가 많이 있지만 급할 때 바로 연결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이 돼야 마약 정책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전담 기구 부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전형 마약 민관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협의체 구성과 정기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대전시도 대전시만이 갖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마약 예방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실제 공간을 가상현실 속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마약 문제에 접목하면 실시간 마약 탐지 등을 통해 마약 유통의 원천적인 봉쇄도 가능합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제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과 관련해 대전교사노조가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서울 서희초 교사와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사망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것이라며 대전 초등교사 사망 역시 수년간에 걸친 교권 침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순직 인정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은 서해안 항구가 요즘 출어를 포기한 어선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업을 해도 적자가 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수산물 품귀 현상으로 가격 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서천군 홍원항 저반시설에 250여 척의 어선이 빽빽히 포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물메기와 숭어 같은 겨울 어종에 주꾸미, 새조개 같은 봄철 수산물이 함께 나는 시기지만 항구는 활기를 잃고 적막하기만 합니다. 상황은 인근 마량항도 마찬가지로 맑은 날씨에도 100여 척의 선박이 출어를 포기한 채 항구에서 통째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50%가 넘게 올랐고 외국인 선원 비용과 각종 수입 어국값도 이 기간 3배가 올라 출항 대신 휴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여기 있는 배들이 참 물메기나 숭어 같은 이런 겨울철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기름값도 못 하고 오는 실정이 되면은 나갈 필요가 없죠. 수온 상승으로 어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수산물의 어획량도 줄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인건비 고공행진에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로 어획량도 일정치 않아 어민들은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꾸미와 새조개 같은 제철 수산물이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널뛰고 있는데 항구 앞 횟집마저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건도 안 나온 데다 비해서 가격만 지금 상승이 작년보다 거의 10,000원 이상이 더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들은 나가지는 못 오는 상황이고 제철 수산물이 대량 소비되는 마량항 주꾸미 축제를 비롯해 각종 수산 축제가 본격 시작될 시기에 어획량 부족도 우려됩니다. 작년에도 25만이라는 관광객이 찾았는데 어민들이 자주 출항을 해서 많은 주꾸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어 경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 차원의 면세유 인상분 지원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국비 50%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 범위는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자주 내린 비에 금강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재가동 점검 현장에 설치된 50여 개의 대형 자루가 유실되자 환경단체가 보재가동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세종보는 지난 2012년 준공 이후 기름 유출과 녹조 발생, 악취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30억 원을 들여 세종보의 재가동을 결정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유실된 대형 자루들을 회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다음 달 8일 국악원 큰마당에서 2024년 오프닝 공연인 프로젝트 아시아 항해를 선보입니다. 기획 공연 항해는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전통악기와 함께 각 나라의 장단과 선율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다양한 사극 OST에 참여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 전통악기 앙상블과 특별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대전의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비롯한 대전 꿈씨 패밀리가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홍보대사가 된 꿈돌이와 꿈순이, 그들의 자녀와 반려견, 친구 등 꿈시 가족 캐릭터들은 앞으로 대전 영시축제 홍보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 지역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할인율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 38억 3,6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른 것으로 개인당 구매 한도는 현재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되지만 할인율 확대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2020년 3월 첫 발행을 시작한 여민전은 그동안 1조 1,71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